네, 이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총 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금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과 그 60만 원을 합산하였을 때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아야만 알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은 이 공적연금소득에 해당이 되죠.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서 받는 그 연금소득이 바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을 해서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고 있고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과세되는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만 공제 여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기여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 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에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이 공무원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이 연금 중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소득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려면 공무원 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과세되는 공적연금 소득 수령액이 516만 6,667원이라면 연금 소득 공제는 416만 6,667원이기 때문에 연금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총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방법과 종합과세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반면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죠. 자, 총 연금액 700만 원을 해당 표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연금소득 공제액은 49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은 210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은 포함되지 않게 되죠. 자, 어머니께서 다른 소득이 없고 사적 연금 소득으로만 이렇게 수령을 하셨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타 소득 과세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우선 위 카드에 관련 영상을 제가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한 그러한 영상인데요. 일단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결론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타 소득 금액은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때 필요 경비율은 그 소득마다 각각 다르게 되는데요. 네, 일시적인 인적 용역 소득은 필요 경비율이 6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 소득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으로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타 소득 과세 방법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분리과세 방법과 종합과세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든 종합과세를 선택하든 무조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요.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결론만 기억하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위 카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이 범위에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했다면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즉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또는 이 기타 소득 과세 방법에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경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을 한번 구해 볼까요? 네,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종합 소득 금액과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자, 퇴직 소득은 이 퇴직 소득으로 받은 금액 그 자체가 퇴직 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따라서 퇴직 소득으로 받은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퇴직 소득 금액도 2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 금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세청 홈택스, 마이 홈택스, 연말정산, 장려금, 학자금,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의 경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상가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그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양도소득 금액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달아주신 이 소중한 댓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생각에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 또한 새로웠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그 연말정산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 국세상담센터 새한남은 여러분께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그동안 다수 동시상담 연말정산편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